네, 다음으로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인간의 시각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 분야인데요. 근데 그런 이제 컴퓨터 비전의 하위 이제 문제 영역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을 살펴보면서 AI 기술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국말로는 이미지 분류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인풋 이미지가 이제 어떤 AI 모델에 들어오면은 이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인지 이렇게 저희가 n개 레이블을 선택해주고 라벨을 선택해주고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고양인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인지 아니면은 뭐 호랑인지 이렇게 이제 어떤 이미지인지를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문제 영역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문제 영역은 이 전체 이미지 내에서 이 얼굴이 있는 부분을 이 바운딩 박스라고 불리는 이 네모로 찾아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얼굴이 있는 부분을 이 포지션 정보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포지션 정보를 이 레프트 탑 포지션에 xmin, ymin 꼭지점 좌표랑 이 라이트 바텀에 xmax, ymax 꼭지점 좌표로 설정해서 이 얼굴이 있는 부분에 이런 위치 정보를 이런 꼭지점 좌표로 찾아주는 게 이제 페이스 디텍션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페이스 디텍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그냥 위치 정보만 찾아주고 그 위치 정보에 있는 이제 얼굴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거는 또 이제 뒤에 설명드릴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문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페이스 디텍션과 페이스 리코그니션 문제 영역이 같이 결합될 경우 이제 유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얼라이먼트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 얼라이먼트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 내에서 이 얼굴이 있는 부분에 이 주요한 얼굴의 주요 포인트들을 이 랜드마크라고 부르는데 이 랜드마크 포인트 여러 개를 찍어서 이제 얼굴의 중요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영역인데요. 즉 아까 페이스 디텍션이 이렇게 그냥 네모로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이 윤곽선이라든지 이 눈썹, 뭐 눈, 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션보다 훨씬 디테일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표정 같은 것들도 식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목구비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식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기술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랜드마크 포인트를 이렇게 더 촘촘히 만약에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페이스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 얼굴 내 중요 정보들을 이런 랜드마크라는 포인트로 찾아서 훨씬 더 얼굴의 디테일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앵글 프레딕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차량 운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결국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핸들링에 대한 이 조작이 필요할 거고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조작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이 스티어링 앵글 프레딕션은 이 핸들링에 대한 조작 값을 이 AI 모델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핸들링을 할 때 결국 이제 이 앞에 있는 풍경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그 적합한 핸들링 값을 예측해서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AI가 핸들링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 사람이 운전한 핸들링 값을 이제 정답으로 잡아서 그걸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이 운전한 거와 똑같은 방식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 라인이 사람이 운전한 핸들링 조작 정도고 이 초록색 라인이 이제 AI가 예측한 핸들링 조작 정도인데 만약 이게 두 개가 일치하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과 똑같은 어떤 스티어링 앵글 조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에 적합한 스티어링 앵글 조작 값을 예측하는 문제 영역을 스티어링 앵글 프레딕션이라는 문제 영역으로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슈퍼 레졸루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해상도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으면은 이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경해주는 문제 영역인데요. 이 슈퍼 레졸루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
즉 이제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만들어주는 기법들을 연구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미지 내에서 이 바운딩 박스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이 xmin, ymin, 이 xmax, ymax에서 이 꼭지점 좌표로 이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 영역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뭐 고양인지 자동차인지 그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이제 같이 해주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이미지 내에 오브젝트가 있는 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이런 바운딩 박스라는 걸로 찾고 그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문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야에 이제 응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차량 앞에 있는 뭐 사람을 검출해서 피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호등을 검출해서 신호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 캡셔닝 문제 영역은 이 전체 이미지에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문장을 AI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 야채를 팔고 있는 거다, 이런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게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문제 영역인데요. 근데 이미지 캡셔닝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뭐 다른 문제 영역과 응용돼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구글 포토 같은데 사진을 올리시게 되면은 그 구글 포토에서 이제 내가 갔던 어떤 특정 장소마다 이렇게 사진을 모아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들 때 이미지를 업로드한 거에 대한 캡셔닝 문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뭐 중요 키워드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다시 그룹핑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 기술과 결합돼서 많이 사용되는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텐츠 이미지라고 부르는 보통 사진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이미지라고 부르는 이런 보통 어떤 명작 회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조합해서 이 어떤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문제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이런 그냥 집들이 있는 이미지에서 이 고흐의 어떤 별이 빛나는 밤 사진을 같이 조합할 경우 이 이미지에 마치 이 스타일이 뭔가 적용된 것처럼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필터 앱이라든지 그런데 심미적인 효과를 줄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문제 영역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제 분포를 학습하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문제 영역인데요. 네, 보통은 뭐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에서 이 GAN이라는 용어를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새로운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따라서 이런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던 뭐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 문제 영역이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문제 영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전체 이미지의 이 픽셀별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픽셀은 뭐 나무, 사람, 배경 이렇게 이 전체 위스, 하잇에 대응되는 이 모든 픽셀의 어떤 하나씩 레이블을 지정을 해주는 게 이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주 응용되는 게 어떤 이미지 내에 이런 레인, 자율주행을 위해 이런 레인을 디텍션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응용되는 거는 의료 영상 쪽에 응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MRI 이미지에서 어떤 종양을 검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의사들이 이 MRI 이미지를 보고 여기 이렇게 종양이 있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의사마다 이제 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의사분들은 이제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이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AI 기술이 자동으로 MRI 이미지 내에 종양이 있는 부분을 검출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훨씬 정확하고 싸고 빠르게 이제 이 의료 영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의료 영상 쪽에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 튜머라고 이 뇌 영상에서 종양을 이제 찾아내는 문제 영역을 브레인 튜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 리코그니션 문제 영역은 이 페이스 디텍션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미지 내에 이런 얼굴이 있는 위치 정보를 찾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얼굴이 있는 위치 정보 내에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인지 C라는 사람인지 신원을 식별하는 거를 이 페이스 리코그니션 문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페이스 디텍션 기술과 같이 응용될 경우 다양하게 뭐 사용될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범죄자의 신원을 검출한다거나 CCTV 화면에서, 아니면은 뭐 직원의 출입을 얼굴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낸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문제 영역은 이제 두 개의 얼굴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얼굴 이미지가 동일 인물인지 동일 인물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게 동일한 사람인지 이렇게 다른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뭐 어떤 범죄자 DB에서 그 범죄자와 일치하는지 뭐 베리피케이션을 하거나 이런데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제 페이스 할루시네이션이란 문제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슈퍼 레졸루션이랑 똑같은 문제 영역인데, 이런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건데, 네, 그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이렇게 얼굴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또 따로 페이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 영역으로 부르고요. 즉 얼굴 이미지에 대한 슈퍼 레졸루션을 수행하는 거를 별도로 페이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듯이 뭐 CCTV에서 이제 멀리 찍힌 사람의 얼굴을 확대해서 뭐 범죄자를 식별하거나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디텍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디텍션 문제 영역은 이 이미지 내에 어떤 이 텍스트가 있는 부분의 위치 정보를 이런 바운딩 박스로 찾아주는 문제 영역입니다. 즉 이미지 내에 글자가 있는 부분에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OCR, 옵티컬 캐릭터 리코그니션, 다른 말로 이제 텍스트 리코그니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OCR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디텍션이 수행돼서 이미지 내에 글자가 어디 있는지 식별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글자 안에 있는 그 문자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제 식별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파이썬이라는 글자 위치를 식별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이 OCR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디텍션과 텍스트 리코그니션을 결합하면은 다양한 부분에 이제 응용될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라이센스 플레이트 리코그니션, 차량 번호판 인식 같은 데 응용될 수 있는데, 이 텍스트 디텍션과 OCR 기술을 결합할 경우 이 이미지 내에서 이 차량 번호판이 있는 부분의 위치 정보를 찾고 거기에 이제 적힌 번호판을 인식해서 이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펙트 디텍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디펙트 디텍션은 저희가 어떤 공장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공장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디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불량품을 이제 사람이 찾게 되면은 뭐 찾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AI 기술, 딥러닝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불량을 자동으로 검출해주는 알고리즘들을 이 디펙트 디텍션, 불량 검출이라고 부르는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중요 이 신체 부위를 이 키포인트라는 걸로 이제 추출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영역인데요. 즉 이런 관절 포인트마다 키포인트라는 걸 찍어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서 있는 상황인지 자전거를 타는 상황인지 뭐 걸어가는 상황인지 이런 걸 식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뭐 CCTV 내에서 포즈를 검출해서
위협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검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데서 지금 취한 동작이 제대로 이제 동작을 취한 건지 식별한다거나 뭐 그런 데 이제 응용될 수 있는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